제가 예상컨대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뭐 나가서 거리 시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은 적당한 형량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필 규정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가 지금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66세니까 24년 형량이면은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과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워낙 일찌감치 갔다 오셔가지고 기억에도 없겠지만 거기 있는다는 의미가 하루하루가 정말 굉장히 지옥인데 그 지옥 같은 세월을 30년을 보낸다는 게 이렇게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기가 좀 이상하죠.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이 젊다고 그러면 형량을 세게 하고 아니 그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남의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죠. 남이 형량 가지고 뭐 약하니 강하니 난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아니 저는 좀 그거는 조심스럽다고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친구의 이거를 우정이 깨지겠는데. 괜찮아요. 우정은 원래부터 깨져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깨졌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다시 붙기 때문에. 아, 예, 예. 근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게요. 지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사인 박근혜에 관해서 우리가 동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 감옥이라는 생활이 어렵고 그거는 얼마든지 동정할 수 있다고 봐.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 대상은 사인 박근혜가 아니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예요. 우리가 국가 최고 지도자가 헌법소의 의지가 없어서 파면을 당했다. 그런 사람이 어떤 형량을 받아야 정당한가에 관한 논의지 사인 박근혜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박근혜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는 그건 소설로 쓸 수 있어요. 논픽션 작가가 나타나서 평전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제가 뭐 사인 박근혜에 관해서 아무 정보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예. 하지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 나이가 나온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나이로 따지면 이제 종신형에 해당된다는 얘기고 저는 형량에 대해서 많다 적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편하다 그런 뜻을 하여튼요. 얘기한 예. 거예요. 180억을 낼 수가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이 60억이에요. 그래서 이걸 못 갚아요. 그러면 3년 노역. 그래서 사실상 27년을 받은 건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국정원 특활비 그리고 공천 개입 부분 이 부분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25년도 아니고 24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25년을이라거나 아니면 무기를 때려버리면 다른 재판부는 무기에다 뭘 얹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재판부를 고려해서 국정원 특활비와 예. 공천 개입 부분 그래서 24년으로 다른 재판부를 배려해서 24년으로 때렸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하는 부분까지 병합이 되고 합산이 되면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이번 판결을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판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논평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업자득이 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뭐 그런 뜻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옛날 조선시대 때 당쟁, 사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붕당 정치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화가 일어나고 이제 뭐 대량 축청당하고 뭐 감옥 가고 유배 가고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뭐 그때나 진배 없다고 생각해요. 정권만 바뀌면 항상 이제 이름만 달랐지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 정권을 단죄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광해군 연산군이 연상되는 거죠. 두 분이 이제 그냥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아니 근데 좋겠다는 뜻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보복 죄도 없는데 정치 보복으로 넣었다 감옥에 넣었다 그리고 지금 24년 때렸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그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다. 조선 시대에 사화는 4번 있었어요. 무갑기을,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지금 4번 있었는데요. 큰 한숨 나왔습니다. 그때 그 사화가요. 네. 무슨 부정부패를 저질렀거나 무슨 형법에 어긋났거나 그래서요.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치 싸움이고 네. 그리고 세력 간 그때도 세력 법은 다 싸움이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부분은
정치 싸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파면되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 반복된다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직 대통령들이 처벌받는 거에 관해서. 왜냐하면 그만큼 자꾸 한국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는 죄목이 내란 죄였어요. 예. 주요 제목이. 예. 그런데 그리고 옛날에는 뭐 부패 이렇게 조단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지금 아까 읽으셨지만 옛날로 보자면 이게 사건이 되겠어 이런 사건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이제 수십억만 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이 계속 처벌을 받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사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당했으니까 다음에는 너희 조심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조심 안 했으면 처벌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죠. 다음 대통령도 뭐 부정행위 여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왜 우리가 정치인의 그걸 신경 씁니까? 국민의 수준이 발전되고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질 수 있다면은 전직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걸 왜 우리가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요. 죄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처벌받기 싫으면 법대로 잘 하면 돼요. 그러네요. 잘못 안 하면 되죠. 단순한 거죠, 뭐. 자, 현재 법의 심판대에 서 있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구속된 뒤에 3차례나 옥중 조사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구속 뒤에 한 5번 정도 수사를 받았다는데 이 전 대통령은 아예 거부를 했어요. 이게 검찰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반박당하면 어떡하시려고? 반박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하는데 정도원 전 의원이. 독재하면 첫 번째는 지난번 판도라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대법원설 건으로 4대강 비리가 지금 포착이 돼서 4대강 비리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자방 관련해서. 두 번째는 죄수 딜레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측근들 있잖아요. 김백준, 김희중, 형님. 이 다스 관련해서 본인의 또 범죄 부분에 대해서 구속이 되잖아요. 예. 그럼 다른 공범들이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섣불리 대답을 했다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소가 되기 전에는 기소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내가 검찰 조사를 불응하고 그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면 기소장이 날라옵니다. 아하. 그러면 검찰이 이러이런 부분까지 수사가 됐고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백준이 이렇게 증언했구나. 누가 이렇게 증언을 했구나. 이병모가 이렇게 증언했구나 하는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개인의 입장으로만 보면 본인의 재판 전략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동의하십니까? 이름 타당한 얘기 같아요. 네. 그럴듯한 본인한테는 그럴 작전이 반박할 굉장히 수 없죠.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저는 제가 보는 눈은 또 다른 면인데 예. 굉장히 상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의연하게 더 잘 이렇게 견디리라고 보는데 오히려 더 빨리 무너져가지고 엄청나게 상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잠도 잘 못 자서 수면제도 한 알 갖고 안 되고 그런 기사도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만사가 지금 귀찮고 좀 그냥 이게 전략적 차원이 아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보여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탁박 사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제 그냥 추리인데요. 네. 그 퇴임한 다음에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보통 구속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넘겼잖아요.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자신은 빠져나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퇴임 직전에 형 그다음에 최수중 씨 여러 사람을 감옥에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아, 그것으로 다 네, 일단 이제, 낚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퇴임 저도- 후에 저도 넣어주세요. 거기 이제 이상득 그 형이 들어갈 때 이제 패키지로 네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패 스캔들이 나더라도 다 내 측근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다 감옥에 갔다 갔으니까 왔는데, 나한테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이미 말끔하게 정리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후임 대통령이 아무런 액션이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심하고 지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하게 바뀐 거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렇다면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퇴임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과 네. 아 이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몇 년이나 지났는데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아. 이렇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급변해서 구속까지 된 거잖아요. 이 심리적 예, 충격이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갖는 그 심리라는 것이 처음에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예.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 체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단계도 아니고 지금은 약간 공황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퇴임한 지 굉장히 오래된 대통령이고 네. 나한테까지 검찰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공황 상태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 따라서 지금 뭐 전략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은 자기 정신이 제대로 있으면서 투지가 있고 싸울 의지가 있어야 그런 전략이 문제가 생기는 아니다. 건데 제가 보기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게 아닌가. 예. 자, 정청래 전 의원의 판도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뇌물죄가 갈랐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예, 사실 당일날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냥 급속히 이렇게 준비를 잘하셔서 탐복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탄복 정청래 선생님 모시고 예. 하여튼 뭐 굉장히 겸손한 더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짧은 평. 예, 깔끔하다. 깔끔하다.